네, 일발장전도 리뷰 요청이 들어오셨는데 CS 베어링 요청이 들어왔네요. CS 베어링은 주가가 뭐 어제 좀 강했는데 이게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 주류적인 흐름이 크기 때문에 계속 빙빙 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당분간 에너지 가격과 맞물려서 주가가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가 약간 길어지는 현상, 그게 공전을 빨리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가 물론 우리가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바람에 대류에 이제 영향을 주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해서 주목이 된다. 그 얘기 해드렸으니까 꾸준한 뭐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이제 뭐 했죠? 유니슨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유니슨도 주가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그 정도. 자, 오늘은 다시 또 식량으로 가겠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인데 좌회 이제 몇 년간의 주된 관심사죠. 꺾이질 않아요. 미국의 곡물 수확기 하베스트 시즌에 이제 접어들었고 과연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뭐 우크라이나 수출이 뭐 다시 또 재개가 되고 이래서 곡물 가격이 전쟁 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쉽지는 않은 그 하락일 겁니다.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곡물 관련하면은 사실 그 국내에는 뭐 최근에 라면 가격 인상 얘기도 있지만 딱 매칭되는 대장주가 미래생명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옥수수는 전 세계 1위, 그리고 또 대두, 콩은 전 세계 2위의 생산 국가입니다. 물론 밀도 생산을 하죠. 근데 요 이벤트가 있다 그랬는데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팜벨트 중서부 농업지대에 작황지 조사라는 거를 이제 민간 단체에서 합니다. 이게 콥 투어라고 하는데 요거의 결과가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이나 주말쯤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생산량은 늘을 수 있어요. 왜? 비료를 갖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비료를 넣으면은 생산량이 늡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파리도 좀 커지고 이렇게 좀 큰데 막상 수확해서 보면 안에 쭉정이가 많은 거죠. 빈 껍데기가. 왜? 그 기후가 충분히 이 파종 시기에 뭐 비도 좀 오고 이래야 되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미시시피 삼각주가 이제 미국에선 가장 옥토, 이 부엽토라 그러잖아요. 낙엽이 막 쌓여가지고 썩어 있는 토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옥토입니다. 근데 거기도 가뭄 때문에 흉작의 우려, 그리고 농부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 식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재상승하기엔 딱 좋은 위치가 됐고 또 최근에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이게 비료의 원료입니다. 요소, 암모니아, 뭐 질소까지도.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암모니아, 요소, 비료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그걸 또 농부들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뭐 농산물, 곡물 이런 걸로 인식이 되면은 가장 그래도 대장주가 되는 게 미래생명자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요 원고를 월요일인가 써놨다가 그날 뭐 주가가 빵 뛰는 바람에 뛰는 날 하기 싫어서 한 이틀 기다려봤더니 화수 조금 밀리길래 네. 오늘까지도 만약에 조금 밀려준다면은 저는 이거 뭐 한 번쯤 요즘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픈런 치고 빠지는 그런 뜨거운 시장이라 자본금 작은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우리 가능성을 보시는 수급 시장, 대한민국은 재료보다는 수급 시장. 앞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경민 차장이 외국인이 요즘 주식 사는 게 뭔가요라고 했잖아요. 그 한때는 제가 이제 그 대체 프락시라고 하는 걸 썼지만 들어본 바 빈살만이 11월에 오는데 중동계자금이라는 얘기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산 기업들을 막 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 뭐 네. 얘기 번나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건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본시장의 논리로 좀 네네. 접근을 해서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7월 이후가 되면서부터 곡물 가격도 많이 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감소가 조금 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한 달 보름 정도를 쉬지 않고 이제 시장이 상승을 좀 했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1% 얘기도 하고 0.75% 얘기도 하고 긴축을 또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다시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나름대로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곡물이든 원자재든 다 이제 선물 가격으로 거래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투기적인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상 이 조정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격들이 이제 다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미래생명자원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3,000원 고가가 이제 4월 중순에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을 걸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추세가 딱 돌아섰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게 뭐 곡물가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한 번 이 정도 자리에서는 붙어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미래생명자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하게 요것도 이제 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곡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게 이제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인 차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상 기후 그다음에 이제 곡물 생산량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인 트렌드예요. 분명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이제 인류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상기후 자연재해, 가뭄이라든지 갑자기 가물었다가 이게 어느 날 비가 내리니까 그냥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이 자연재해, 이상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 화석연료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에너지, 곡물 인류의 이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한 번 정도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관련된 종목은 뭐 좀 붙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 미래생명자원이 네.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이 좀 들어왔고 그러면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효성 OMB 그다음에 종자 관련된 종목도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노무바이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순서가 자꾸 정규민차님 두 번째가 되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밤사이의 좀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기호식품들, 커피, 코코아 이런 게들이 좀 올랐어요. 잘 보셨네. 네. 커피 올라요. 저희 커피 선물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못하니까. 좀 버셨겠네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우리는 뭐 밀선물이나 이런 거를 접근합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예, 재부각된다기보다는 충분한 어떤 조정기를 거쳤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래요. 이제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봐지고요. 근데 식품업계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라면 이런 것들 일단 뭐 사료나 비료도 뭐 김영 매니저 짚어주셨지만 민감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위한 변동성은 좀 살아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좀 동사하기 전에 아사할 지경이 될 이런 상황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저는 주식하고 이제 기호식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본다 그러면 역시 이런 쪽이 최우선 자원들이잖아요. 만약에 네. 커피 공급 끊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차로 대체 대체제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뭐 그래도 먹겠죠. 보리차라도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네, 거. 홍차.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뭐 이렇게 접목시킬 그런 종목은 이제 커피 하면은 약간 좀 테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한국 맥널티. 맥널티. 자리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끼가 있는 종목. 예, 그렇죠. 뭐 커피 관련되고 뭐 의약품 이제 원료 의약품 일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커피 가격에 좀 변동성을 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맥널티가 가장 강했죠. 그랬죠. 식료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맥널티가 CJ 뭐 제일제당이 제일
오르잖아요. 그럼 뭐 식품주들 제외하고 네.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농심. 종목 중에서는. 네.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위치예요. 이게 뭐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좀 누워 있다가 이제 거래량 쏠리면서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대한제분도 좀 밀가루 가격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얘기가 들려서 뭐 한국 맥널티와 대한제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게 그냥 뭐 작황 이런 개념보다는 미국의 BEI라고 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자본 시장에 있는 헤지 펀드들은 실물 자산을 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유동화하기 편한 원자재 시장에 접근들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거기에 또 식량 자원,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도 다 맥락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이 막 빙빙빙빙 도는 형태거든요. 자, 그런 포인트로 오늘 저는 이제 다시 농산물을 보고 미래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테마에 가장 근접한 핫한 기업. 여기에 두 분이 이제 붙여주실 거 하나씩만 더 정리하자면은 네. 저는 남해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 맥널티. 맥널티 커피. 네. 근데 네, 커피 선물 그 중간에 옵셋 안 하면은 그 인수를 해야 되나요? 실물 인수입니다. 실물을 해야 되죠. 배가 들어와야죠. 어디가 팔아야죠. 카페를 하나 차리실 수 있겠네. 수요처럼 많으니까 네. 뭐. 네. 자, 미래생명자원과 뭐 남해화학, 한국 맥널티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